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 엔드게임. 화제던데요, 이거. 의외였어요. 보셨나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예. 중간고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언제 보실 건가요? 이번 주말을 한번 이용해볼 생각이 있는데 예매가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요. 비행기표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네. 뭐 웃돈을 주고 뭐 10몇만 원의 표를 뭐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안표 얘기가 있단데요. 안표가 안표 있단데요. 이게 좀 그릇된 거긴 하지만 이건 좀 국민들께서 좀 지향해 주셔야. 근데 확실히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오늘 인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제 그냥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마블 코믹스나 이제 DC 코믹스가 미국에 있었던 만화들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 디즈니처럼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또 약간 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남자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히어로. 그러니까 뭐 지구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조국을 구하는 약간 조금 그런 영웅의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있는 조국은 아니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컨트리를, 리퍼블릭을, 그게 약간 그런 수호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에 이제 매료가 많이 되는데, 재밌는 점이 이 캐릭터가 되게 많습니다. 시리즈도 많고, 개성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우주에서 활동하고, 어떤 친구는 냉동됐다 깨어난 초능력자, 어떤 쪽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기계를 막 만들고, 막 개발 무기를 만들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한 프레임에 모아놓은 게 어벤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예를 들면 아이언맨 팬도 어벤져스를 볼 거고 캡틴 아메리카 팬도 어벤져스를 볼 거고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히어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몰랐던 사람들도 쟤네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좀 재밌네?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경우 많은데 그래서 어벤져스가 지금 4편까지 나왔죠. 그래서 1편부터 보면 1편 자체가 707만. 그리고 2편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1049만. 인피니티 워 3였던 인피니티 워는 1121만. 그 가면 갈수록 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포맷을 막 가져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범죄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형사 중 한 명이 강철중이고 그 따라다니는 그 약간 좀 국정원같이 생긴 사람이 영화 아저씨의 차태식이고 이러면 사실상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이런 느낌의 이해가 확 되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어벤져스에 들어간 히어로 중 하나라도 본 사람이면 무조건 어벤져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짬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있죠.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고 저는 그 마블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화관에 종종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마블 영화는 이렇게 영화관에서 본 적 없는데 이번 거는 어쨌든 좀 보고 싶어져요. 저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개봉했죠. 오전 11시,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개봉을 했다고 해요. 근데 4시간 만에 100만 돌파했다고. 와,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사실 막 따라서 보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또 약간 미국의 마블이나 이쪽이 영화를 좀 재밌게 잘 만드는 게 전편을 몰라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최고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옴니버스긴 한데 조금 이어져요. 예를 들면 뭐 1편에서 1편에서 싸웠던 악당이 또 나오진 않지만 1편에서 친해졌던 사람이 2편에서 확실한 동료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스토리 하나하나만 봤을 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초심자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예매율 자체가 96.5%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은 퍼센테이지인데 그래서 결국에 문체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막고자 맞습니다. 스크린 상한제 하자고 하는데 스크린 상한제는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또 문화 전문가께 하고 전문가입니다. 저는 좀 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영화의 미디어 쪽 학도로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시선은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제가 제 견해로는 사실상 필요하긴 한데 이게 과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법안도 이제 배치했었거든요. 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스트림 쿼터제를 이제 거론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6편 이상을 동시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용산 CGV라고 예를 들자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영화관에서 오후 1시부터 23시, 오후 11시까지는 한 타임에 할 수 있는 영화 중에 절반을 외화를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외화가 50% 넘기지 마라. 이렇게 법령을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제작자 봉준호 감독들이나 아니면 영화 배우들 있죠. 최민식
배우였나요? 그 와서 이제 시위도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스크린 코테즈도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1967년 이제 시행을 돼서 이제 5번째 고쳐가지고 지금 현행으로서는 이제 그 아까 우상호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 비슷한 상식으로 해서 5분 연간 의무 상영 일수가 한국 영화가 외화의 5분의 1은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모습 잡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강제로 한국 영화를 이제 보게 만들었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역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벤져스 4가 모든 상영관에 뚜르르 모든 타임에 있으면 이건 독점이죠. 예, 이건 독점이라서 어느 정도 쿼터제나 이게 상한제로 해서 좀 보호는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의무로 박아 넣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오히려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외화를 왜 보느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벤져스가 인기 많다. 제가 좀 그냥 칭찬을 많이 했지만 전 사실 마블 코믹스의 좀 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칭찬을 좀 많이 했는데 반면으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없었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영화, 한국 영화가 스크린을 쫙 독점한 적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옛날 태극기 휘날리면서 사실상 이거는 역 쿼터제였습니다. 외화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죠. 태극기 휘날리면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사실상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유통은 살짝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유통 스크린 쿼터제나 상향제 필요하긴 하나 이걸 너무 올가매는 순간 사실상 자유는 박탈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다만 그 스크린 쿼터제 그게 이제 원래 한국말로 하면 국산 영화 의무 상영제 그렇습니다. 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번에도 이 상한제를 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 이해는 전 나름대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국산 영화의 또 어떤 그 작품성, 예술성 등을 고려했을 때 또 지금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보는 작품들도 나중에 또 다수가 될 수 있게끔 진흥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는 옳은 행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비율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자유를 박탈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제 영화는 산업입니다. 예술이자 산업인데요. 이 영화관이 CGV 메가박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지역에 가면은 저희가 서울에서 잘 못 봤던 그 지역 영화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나 이런 산업계에서는 그러면 쿼터제나 상한제 도입할 거면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분쟁의 소지가 오히려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어벤져스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같이 마블이나 어벤져스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지만 굳이 뭐 너무 많아갔다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선택권을 너무 제한적으로 보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것 이외의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택의 맞습니다.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게 약간은 그 선택 때문에 약간 문제가 이게 왈가부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의 사례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걸 하나 찾아봤습니다.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크린 쿼터제나 아니면 상한제 이런 건 없어요. 대신 이제 방송 쿼터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좀 갈라놓으려고 재밌는 게 전용관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바로 옆 나라 이제 물론 인도랑은 사이는 안 좋지만 이거 뭐 자국 영화가 좀 있는 편입니다. 발리우드 비슷하게. 그래서 외화와 자화에 대한 그 전용 그 스크린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화 보고 싶은 사람들 외화 전용 극장 가서 쫙 있을 때 그때 보고 난 저거는 좀 관심이 없는데 나 이번에는 한번 자국 영화 보고 싶다 하면 자국 영화 전용관을 가는 이런 식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는 점 그게 좀 돼 있고요. 그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극 쪽으로 생각해 보면 국립극단이 있고 외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뭐 명예전당이 있고 소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건 지방 극장처럼 그 우리 어떻게 보면 영화도 소극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인디나 독립 영화 이거 마음껏 할 수 독립 영화를 용산 CGV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친구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 그쪽을 좀 살려줘야지 너무 이렇게 시장만 올가매려고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시장적인 그 유통하는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이어야 돼요. 되게 사실 산업이라는 것은 또 잘 아시겠지만 현실인데 가령 이제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상한제가 도입이 돼서 지금 그 용산 CGV에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어요.
30% 일반 영화를 뒀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거 보겠냐고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은 영화사도 배급사도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 시기에는 당연히 영화를 맞습니다. 안 내고 싶겠죠. 어벤져스 나오는데 누가 영화를 내고 싶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시장 논리로 결정이 돼야 된다. 네. 예. 근데 그것들을 이제 시장 논리로 결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그 문학의 어떤 그 지능을 위해서는 하진 않아야 되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현실과 위반되는 논리로 또 반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쿼터제 같은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한 가지 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그 2000 초반년에 나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남영동 김재규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그걸 제가 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중학생 때. 그걸 그때 봤을 때 저하고 어떤 할머니하고 딱 2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극장에 대해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영상에 돌리는 전기값이 아마 2만 원보다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쫄 필요는 없고 조금 유동성 있게 좀 해주는 편이 좋겠죠. 제한을 할 필요는 있으나 네네네. 너무 이게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저 이번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문체부 장관이 이제 얘기한 내용과 문체부 공식 입장이 있어요. 근데 되게 교묘한 게 정말 노린 걸까 안 노린 걸까 참 모르겠지만 교묘하게 이렇게 대작이 나왔을 때 또 이런 발표를 해요. 너무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서 어떤 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오늘 개봉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시기가 좀 빠르지 않은가. 네. 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급하게 좀 내용을 쏟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외화라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쫙 깔려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잘못 짚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아바타는 보셨어요? 네네. 아바타를 뛰어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바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마케팅 효과 때문에 예. 저를 움직였다는 거는 이미 마케팅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네. 성공한 겁니까?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마블 영화 영화관에서. 근데 사람들이 뭐 계속 뭐 신기록 쓰고 막 있다고 언론 보도 계속 나오니까 이거 안 보면 안 되나? 1,400만 넘겠네요,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 작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스파이더맨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하고 헐크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만약에 그 작품 두 분처럼 마블 그건 안 봤는데 만약 극장 안에서 난 쟤 조금 안다 싶으면 오히려 더 재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인기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언맨은 압니다. 이거 날아다니는 이러면 날아다니는 갑옷. 맞습니다. 근데 약간은 조금 다시 뭐 예를 돌아가면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선한 게 있었고 또 그때 또 풀 4D를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좀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자 움직이고 막 바람에다가 향기까지 나는 그런 걸 또 도입을 해서 또 인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거 그 어벤져스 4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기존의 뿌리가 좀 고든 상태에서 또 열매를 지나가던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도 이거 뭐지 해서 따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를 하실 말씀. 네. 저도 문화 좋아하고요. 또 인류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스크린 쿼터제, 또 상한제, 기조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와 또 현실성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스크린 쿼터제, 상한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자국의 영화를 수입성, 그러니까 상업적인 압박에서 지켜내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그 작품에 따라서 어떠한 맥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지는 확실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들었을 때 미국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인기가 많다고 해서 PC방에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다면 인기가 있는 이유를 먼저 파헤치는 게 더 좋은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도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